한서울 국립음악원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엄숙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영재들이 모여드는 이곳. 그들 사이에서 14살의 송리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빛으로 보지 못한 소녀는 몇 해 전 부모님마저 사고로 여의고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마지막 남은 혈육인 할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자 리아는 음악에 대한 열망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이곳 음악원에 특례 관찰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그녀는 음악원의 낡은 악보 보관실 한쪽 구석에서 생활하며 어깨너머로 음악을 접하는 그런 이름뿐인 학생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복도를 스치는 학생들의 가죽 구두 소리,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쇼팽과 리스트의 격정적인 선율, 때로는 창틀을 때리는 빗소리마저 그녀에게는 하나의 악보였다. 리아는 눈으로 악보를 볼 수 없었지만 한번 들은 곡은 마치 사진을 찍듯 기억했고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건반 위에서 그 선율을 정확히 재현해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점자 악보 단말기와 이제는 배터리가 다 닳아 소리조차 나지 않는 낡은 메트로놈뿐이었다. 그런 리아의 숨겨진 재능을 처음 발견한 이는 음악원의 괴짜로 통하는 김민재 노교수였다. 은퇴를 앞둔 그는 우연히 악보 보관실 근처를 지나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방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 연주를 듣게 되었다. 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는 리아의 모습이 있었다. 피아노는 낡고 조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리아의 보이지 않는 손끝에서는 눈부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 교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악보도 없이 오직 기억과 감각에 의존하여 그토록 어려운 곡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소녀의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영재를 가르쳐왔지만 이처럼 순수하고도 강렬한 재능은 처음이었다. 얘야, 그 곡을 어찌 아느냐? 리아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놀랐구나. 그 어려운 곡을. 혹시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있느냐? 리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릴 적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몇 달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는 그저 들리는 대로 기억하고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교수는 리아의 비밀스러운 스승이 되었다. 그는 정규 수업이 끝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리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는 리아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음악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작곡가의 영혼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다. 리아는 스펀지처럼 그의 가르침을 빨아들였고 그녀의 재능은 하루가 다르게 만개하기 시작했다. 리아야, 내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단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지. 절대로 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 김 교수는 리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시간이 흘러 한서울 국립음악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젊은 거장 쇼케이스에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났다. 이 쇼케이스는 음악원 학생들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김 교수는 리아에게 참가를 권유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정식 학생도 아니고 앞도 보지 못하는데요.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리아는 망설였다.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리아야, 네 연주에는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네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김 교수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리아는 쇼케이스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청은 초기 심사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장애와 불확실한 배경을 이유로 참가를 반대했다. 오직 김 교수만이 그녀의 재능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결국 리아는 수많은 논란 끝에 특별 케이스로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공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배정된 오디션 시간은 모든 정규 일정이 끝난 늦은 저녁이었고, 장소는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닌 음향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낡은 지하 연습실이었다. 심사위원은 단 3명뿐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선입견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김 교수가 특별히 지도해준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자 낡은 피아노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영롱하고도 처절한 종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의 절규 같기도 했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의 기도 같기도 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연습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심사위원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기술적으로는 몇 군데 불안정한 부분이 있군요. 감정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평가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결국 리아는 쇼케이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김 교수는 분노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다. 리아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김 교수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은 정말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음악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악보 보관실에서 리아는 홀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오디션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바로 음악원의 늙은 관리인 박씨 아저씨였다. 그는 평소 리아가 악보 보관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연습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고 남몰래 그녀의 재능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리아의 연주를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그 영상을 올렸다. 영상의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세상이 외면한 천재 소녀, 눈물의 캠파넬라. 박 관리인은 그저 이 안타까운 소녀의 재능을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바람은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리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듯 보이지 않는 선율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 관리인이 올린 송리아의 연주 영상은 처음 며칠 동안은 수많은 인터넷 게시물 중 하나로 묻혀 있는 듯했다. 조회수는 미미했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다. 김민재 교수와 리아 자신도 그 영상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리아는 여전히 음악원 악보 보관실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피아노를 벗삼아 자신만의 음악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쇼케이스 탈락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음악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음악은 빛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독일의 한 유명 피아노 포럼 운영자가 우연히 리아의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리아의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포럼에 어둠 속에서 피어난 천상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영상을 소개했다. 포럼은 전 세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그녀의 연주에는 영혼이 담겨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이토록 순수하고도 강렬한 캠파넬라는 처음이다. 어떻게 이런 재능이 묻힐 수 있단 말인가? 한서울 국립음악원은 해명하라.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리아의 영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아르헨티나의 음악 치료사는 그녀의 음악에서 깊은 치유의 힘을 발견했고 뉴욕 브루클린의 은퇴한 첼리스트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프랑스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21세기의 모차르트가 한국의 어느 그늘진 곳에서 나타났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서울 국립음악원은 발칵 뒤집혔다. 학장과 이사회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이미 리아의 영상은 보이지 않는 선율, 어둠 속의 천재, 음악 원의 위선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었고 음악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일부에서는 리아를 다시 정식으로 입학시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보수적인 이사들은 여전히 그녀의 장애와 배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김민재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리아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기뻤지만 그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리아를 상업적인 이슈나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조용히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는 작은 무대만이라도 허락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리아 역시 갑작스러운 세상의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박 관리인으로부터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찬사와 동정, 그리고 음악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그녀는 이 모든 소용돌이가 버겁기만 했다.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리아는 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교수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리아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음악의 진가를 알아본 것뿐이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저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너다운 음악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리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국내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기획사에서는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 심지어 리아의 안타까운 사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작자들까지 나타났다. 리아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나 부와 명예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피아노를 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 조직위원회의 총감독 앙투안 듀부아 씨였다. 그는 매년 전 세계를 무대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는 인물로 음악계에서는 존경받는 거장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간결하지만 정중했다. 그는 리아의 연주 영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올해 빈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그녀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콘서트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생중계되며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꿈의 무대였다. 리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빈, 세계적인 음악가, 그리고 생중계.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무대였다. 교수님, 제가 정말 이 무대에 서도 괜찮을까요? 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 교수에게 물었다. 김 교수는 리아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다. 리아야,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내 음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그 무대에 서서 너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라. 네 뒤에는 내가 있고 너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리아는 김 교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아의 앞길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콘서트의 헤드라이너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강주리안 메스트로였다. 그는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냉정한 카리스마로 유명했으며 음악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체불명의 시각장애 소녀가 자신과 같은 무대에, 그것도 오프닝을 장식한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예술 세계에 리아와 같은 이질적인 존재는 한낱 불협화음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림자 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리아에게 이제는 거대한 태양과의 정면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리아의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 참여 소식은 클래식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콘서트의 헤드라이너이자 음악계의 절대 권력으로 통하는 강주리안 메스트로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에게 세계적인 무대의 오프닝을 맡기는 것은 콘서트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조직위원회에 리아의 초청을 재고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강주리안은 완벽 그 자체를 추구하는 예술가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테크닉, 악보에 대한 철저한 해석,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고, 그의 연주에는 언제나 전성매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주의는 때로는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자신과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나 배경을 가진 연주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게 송리아는 그저 운 좋게 유튜브 스타가 된 장애를 가진 동정의 대상일 뿐, 진정한 예술가로서는 함량 미달이라고 여겨졌다. 앙투안 자네 제정신인가? 저런 아이에게 어떻게 빈 피라모닉 골드노래 무대를 내줄 생각을 했나? 이건 자선 행사가 아닐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최고 권위의 콘서트란 말일세. 강주리안은 콘서트 총감독인 앙투안 듀부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앙투안 듀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 메스트로, 진정하십시오. 송리아 양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그녀의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만이 예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장벽을 넘어선 소리입니다. 송리아 양이야말로 그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아티스트라고 판단했습니다. 허튼 소리, 그 아이는 그저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뿐이야. 그런 감상적인 연주가 어떻게 클래식의 본질을. 강주리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고 송녀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리아는 김민재 교수와 함께 조용히 콘서트 준비에 매진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애썼다. 오직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김 교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곡을 연습시키는 대신 그녀가 가장 잘하고 가장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즉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연주하라고 조언했다. 리아야, 너는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 자신이 되어
네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건반을 통해 세상에 들려주면 되는 것이다. 기술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다. 김 교수의 말은 리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다. 악보 없이 오직 마음으로 느끼고 손끝으로 기억하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콘서트가 열릴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기 며칠 전, 리아는 자신을 세상에 처음 알린 박 관리인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한서울 국립음악원에서 묵묵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저 때문에 괜한 논란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걱정돼요. 리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관리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다. 괜찮다. 아가씨, 나는 그저 아가씨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랐을 뿐인걸. 그리고 내 덕분이 아니라 아가씨의 음악이 스스로 빛을 낸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리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구나. 빈에서도 좋은 연주하고 돌아오너라. 리아는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박 관리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빈으로 향했다. 빈에 도착한 리아와 김 교수는 콘서트홀 근처의 작은 호텔에 묵었다. 리아는 매일 호텔 방에 놓인 낡은 피아노로 연습을 했고, 김 교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리아는 아직 정식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이었지만 그녀의 연주 소문은 이미 빈 음악계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음악학도들이 그녀의 호텔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고, 한 지역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온 미스터리한 시각장애 피아노 소녀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를 싣기도 했다. 콘서트 하루 전날 최종 리허설이 열렸다. 리아는 처음으로 빈 피라모닉 골든홀의 거대한 무대에 섰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홀의 규모와 음향은 그녀를 압도하는 듯 했다. 그녀의 순서는 오프닝이었고 다음 순서는 바로 강주리안 메스트로였다. 강주리안은 리허설 내내 무대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리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리아는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작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처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름다운 복잡하고도 섬세한 감정들이 얽힌 곡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자 홀 안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리허설을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심지어 강주리안조차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리아의 음악에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생명력을 감지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리아의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주리아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무대 위의 작은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떤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내일 진짜 무대에서 송리아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거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이제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다.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의 최종 리허설 날. 빈 피라모닉 골든홀의 거대한 무대는 송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광활하게 느껴졌다. 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선들이 그녀를 향하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낮게 깔렸고, 무대 한쪽 구석에서는 강주리안 메스트로가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김민재 교수는 리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리아야, 괜찮다. 저 사람들은 그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일 뿐이야. 너는 내 음악에만 집중하면 된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연주가 될 것이다. 리아는 심호흡을 하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오늘 리허설에서 자신이 밤새도록 다듬고 또 다듬었던 자작곡 어둠 속의 빛을 연주할 예정이었다. 그 곡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소녀가 음악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이자 신기하게도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피아노는 따뜻한 온기로 그녀를 감싸 안는 듯 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그녀의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곡의 시작은 낮고 어두운 단조의 선율이었다. 마치 깊은 절망의 심연을 표현하듯 느리고 무거운 화음들이 이어졌다. 그녀의 연주에는 어떤 인위적인 기교나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살아온 시간에 무게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을 담담하게 풀어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담긴 진정성은 듣는 이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리허설을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역시 악기 조율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의 의구심과 냉담함 대신 점차 놀라움과 경탄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곡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어둡고 무거웠던 선율은 점차 밝고 희망찬 장조로 바뀌었고 리듬은 생동감 넘치게 고조되었다. 마치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르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깊은 감성이 뿜어져 나왔다. 건반 위를 춤추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듯한 황홀한 광경을 연출했다. 강주리안 메스트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리아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천재 연주가들을 보아왔고 그 어떤 연주에도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이름 모를 시각장애 소녀의 연주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리아의 음악에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함과 절실함을 느꼈다. 그것은 계산된 기교나 화려한 테크닉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소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리아의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느새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강주리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음악적 신념과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송리아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악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곡은 클라이맥스를 지나 점차 부드럽고 평화로운 코다로 이어졌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듯 모든 갈등과 고뇌가 해소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홀 안에는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홀 전체를 가득 메웠다. 스태프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존경의 빛이 가득했다. 김민재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리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리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따뜻한 에너지와 진심 어린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직 한 사람, 강주리안 메스트로만이 박수를 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송리아라는 작은 소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견고했던 음악 세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리허설이 끝나고 앙투안 듀부아 총감독이 흥분된 표정으로 리아에게 다가왔다. 송리아 양, 정말 대단한 연주였소.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소. 내일 본 공연에서는 전 세계가 당신의 음악에 열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오. 하지만 강주리아는 여전히 리아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장의 자존심과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감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내일, 운명의 무대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리아는 이 거대한 기대와 압박감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독했던 리허설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 당일. 빈 피라모닉 골든홀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듯한 다채로운 조명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홀 내부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었고 벨벳으로 장식된 객석은 각국의 외교 사절, 저명한 문화계 인사,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관객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기대와 흥분이 감돌았다. 전 세계 60개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들은 무대 위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대 뒤편 송리아는 작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이 소박했지만 오히려 그 순수함이 그녀의 맑은 영혼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곁에는 김민재 교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리아야, 떨리느냐?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리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교수님.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과도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음악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너는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너다운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면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거라. 김 교수는 리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드디어 리아의 순서가 되었다. 장내 아나운서의 장중한 소개와 함께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리아는 김 교수의 팔에 의지한 채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객석에서는 잠시 술렁임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전 정보를 통해 시각장애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가녀린 모습을 직접 보자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저런 어린 소녀가,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무대의 오프닝을 장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리아는 익숙하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깊은 침묵, 골든홀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첫 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의심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는 듯했다. 무대 한쪽 특별 관람석에서는 강주리안 메스트로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리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제 리허설에서 들었던 리아의 연주는 분명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저 소녀의 음악은 정통 클래식의 범주를 벗어난, 그저 감상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치기 어린 몸짓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진짜 무대는 냉정한 법이지. 저 아이의 한계는 곧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리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음은 마치 새벽녘 호수 위에 떨어지는 이슬 방울처럼 맑고 투명하게 홀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자작곡, 어둠 속의 빛의 시작이었다. 곡은 아주 여리고 섬세한 아르페지오로 시작되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이 희미한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선율은 고독하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리아의 연주에는 어떤 기교적인 과시도, 감정적인 과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건반 위에 투영하고 있을 뿐이었다. 객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점차 그녀의 음악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소리의 마법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고 한편의 드라마였으며 듣는 이의 가장 깊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였다. 강주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리아의 연주에서 어떤 거대한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강은 절망으로 범람하는 대신 고요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쩌면 처음부터 가져보지 못했던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성의 빗장이 저 작은 소녀의 연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곡은 점차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홀 전체를 휩쓸었다. 리아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었다. 그것은 어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절망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동시에 빛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눈물을 자아내는 슬픔과 함께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렬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리아는 마치 온 세상을 향해 외치듯 가장 밝고 찬란한 화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어둠을 이겨낸 승리의 환호였고 마침내 빛을 찾은 영혼의 기쁨이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빛의 파도에 휩싸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탄성을 지르는 사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는 사람. 모두가 그녀의 음악 앞에서 하나가 되어 깊은 감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강주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완벽한 테크닉과 화려한 명성이 저 작은 소녀의 진실된 음악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함이, 그리고 질투심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는 송리아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음악의 본질, 즉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다. 곡은 점차 부드럽고 평화로운 코다로 향했다. 마치 모든 시련과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온 듯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깊은 여운만이 홀 안에 가득 찼다. 얼마 동안이었을까? 성스러운 침묵. 아무도 먼저 그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자신들이 경험한 경이로운 순간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려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주리안 메스트로였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무대 위의 작은 소녀를 향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박수 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골든홀 전체가 마치 폭발하듯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기립박수는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브라바 앙코르를 외치며 그녀의 역사적인 연주에 열광했다. 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행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든 사랑과 찬사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은 세상을 움직였고 세상은 그녀의 음악에 뜨겁게 화답했다. 보이지 않는 선율은 그렇게 국경과 언어, 그리고 모든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한서울의 작은 악보 보관실에서 시작된 그녀의 꿈은 이제 빈 피라모닉 골든홀의 역사적인 밤을 통해 전 세계로 찬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역사가 된 밤, 송리아라는 이름은 전설이 되어 황금홀을 영원히 빛낼 것이었다. 제5장 역사의 밤, 깨어나는 거장의 영혼,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 당일 밤, 빈 피라모닉 골든홀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샹들리에와 붉은 벨벳으로 장식된 객석, 그리고 무대 중앙에 위용을 드러낸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각국의 외교 사절단 저명한 음악 평론가, 그리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로 객석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수많은 방송,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공연 시작 전에 기대와 흥분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무대 뒤 송리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어떤 장식도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수함이 그녀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김민재 교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지막 격려의 말을 건넸다. 리아야,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저 내 마음속의 음악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들려주면 되는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 오직 음악만을 향하고 있었다. 드디어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리아의 이름이 불렸다. 오늘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의 영광스러운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아티스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기적의 소녀, 한국에서 온 피아니스트 송리아 양입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리아는 김 교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한 손에는 하얀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잠시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리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가만히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그 모든 소란은 순식간에 잦아들고 성스러운 침묵만이 호란을 감쌌다. 리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음을 눌렀다. 그것은 그녀의 자작곡 어둠 속의 빛이었다. 첫 음은 마치 새벽녘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고처럼 부드럽고도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며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어지는 선율은 때로는 가슴 시린 슬픔으로, 때로는 처절한 절규로, 또 때로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변주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음악에는 악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소리로 그려내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였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모든 영혼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과 언어, 그리고 모든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 특별 관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주리안 메스트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심각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연주를 듣고 평가해왔지만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감동과 전율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송리아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음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도 했고,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조차 그녀의 음악을 더욱 인간적이고 진실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음악에는 가식이 없었고 꾸밈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열정과 진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주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송리아의 음악에서 어떤 거대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왔던 완벽한 기교와 냉철한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힘이었다. 그는 질투심과 경외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의 견고했던 예술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리아의 연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온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듯 피아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포효하고 절규하며 노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번개처럼 오갔고 그녀의 온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어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소녀의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예술원의 위대한 발현이었고 인간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장엄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홀 안에는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폭발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브라보를 외쳤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경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을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경배였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리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와 진심 어린 환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강주리안 메스트로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랭함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어떤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리아의 앞에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송리아 양, 아니, 메스트라 송, 오늘 당신은 내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소. 당신의 음악은 신의 목소리와 같았소. 부디 이 늙은 거장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객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내 더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한 시대의 거장이 젊은 천재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김민재 교수는 눈물을 훔치며 무대 위의 두 사람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오랜 믿음과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송리아,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위대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선율은 그렇게 역사의 밤을 밝히고 새로운 새벽을 열고 있었다. 송리아의 역사적인 연주와 강주리안 메스트로의 무릎 꿇은 사죄는 세계 평화 기원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전 세계 음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언론은 연일 어둠을 밝힌 기적의 선율, 세계의 대결과 아름다운 화해와 같은 제목으로 그날 밤의 감동을 대서특필했고 송리아의 이름은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녀의 유튜브 영상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음반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했다. 하지만 리아는 갑작스러운 명성과 세상의 찬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와 방송 출연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김민재 교수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조용히 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한편 강주리안 메스트로는 그날 밤 이후 깊은 자괴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음악적 자부심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송리아의 순수하고도 강렬한 음악은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예술가로서의 초심과 열정을 되살렸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세계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그 역시 송리아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성과 성공에 집착하며 진정한 예술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오히려 음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영혼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깊은 고민 끝에 강주리아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음악계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송리아와 김민재 교수가 머물고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리아와 김 교수는 당황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간절해 보였다. 송리아 양, 아니, 송 선생, 그리고 김 교수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주리아는 두 사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동안 두 분께 그리고 음악계 전체에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편협함이 송 선생의 위대한 재능을 폄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라도 직접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강주리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메스트로, 이미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주리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음악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리아가 입을 열었다. 메스트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선생님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음악을 느끼고 연주할 수 있잖아요. 리아의 순수하고도 따뜻한 말에 강주리안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리아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음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강주리안은 시골 마을에 머물며 리아와 김 교수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리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침받기도 하고 김 교수와 함께 음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명예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몇 달 후, 강주리안은 조용히 음악계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장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연주회장을 찾아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열었고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발굴하여 후원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의 음악은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성찰이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송리아 역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상업적인 성공이나 대중적인 인기에는 연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나 병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자신의 음악을 나누었고 그녀의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세상은 그들을 어둠을 밝힌 두 개의 별이라고 불렀다. 한때는 서로를 적대시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두 예술가.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의 무게와 용서의 힘,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교훈으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었다. 거장의 고백과 소녀의 순수한 열정은 그렇게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강주리안 메스트로의 진심 어린 변화와 송리아의 꾸준한 음악 활동은 한동안 잠잠했던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화려한 명성만을 좇지 않았다. 음악 속에 담긴 진정성과 연주자의 영혼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송리아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은 강주리안이 있었다. 몇 년 후 한서울 국립음악원은 송리아의 이름을 딴 특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리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은 다름 아닌 과거 리아의 오디션 영상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박 관리인의 손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로부터 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왔으며
리아와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 날, 리아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장학생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즉석에서 함께 짧은 듀엣 연주를 선보여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 김민재 교수가 어린 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능과 희망이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김민재 교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음악원 강단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리아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리아가 설립한 작은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가르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연구실에는 리아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전 세계에서 날아온 편지들과 그녀의 연주 영상이 담긴 낡은 USB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강주리안 메스트로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한 거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성공보다는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젊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종종 리아와 함께 자선 공연 무대에 올랐고 두 사람의 조화로운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선사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에서 경쟁과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화합과 인간의 가치를 발견했다. 시간이 흘러 송리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 음악 교과서에 실려 다음 세대에게 연구되고 연주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눈먼 천재 피아니스트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영혼의 연주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진실된 소리를 들려준 용기의 아이콘으로 기억했다. 어느덧 세월은 더 흘러 리아 역시 김민재 교수처럼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작은 시골집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과 함께 숨 쉬고 있었다. 그녀의 집문은 언제나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리아는 난로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그녀의 음악처럼 고요하고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증손녀가 잠들어 있었고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평화로운 리듬을 더해주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아주 오래전 한서울 국립음악원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홀로라 campanel라를 연주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토록 외롭고 절망적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음악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귓게는 자신이 평생 동안 연주했던 수많은 곡들이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선율 속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용기의 모든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삶이 연주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위대한 교향곡이었다. 리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선율은 이미 세상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선 울림이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꺼지지 않는 약속의 노래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별빛이 된 것이었다.